KT중과 함께 갱도안의 북장사정포 파괴에 특화하여 개발된 다른 하나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인 KGB입니다. 항공기에서 투하되어 수직 낙하하기만 하는 일명 멍텅구리 재래식 폭탄에 비행이 가능하도록 날개가 달린 GPS INS 유도 키트를 장착하여 원하는 목표물을 향해 방향을 수정하면서 활강 비행하여 표적을 파괴하는 스마트 폭탄인데, 산의 후사면에 위치한 적 갱도 입구를 향해서는 산모퉁이를 손에 비행하여 입구를 찾아 정확하게 타격 폭발하는 정밀한 유도 무기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KGB의 실전적 가치는 이미 입증된 바 있는데, 다른 추진체 없이 오직 비행 날개의 작동만으로 최장 1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해 목표를 파괴합니다. 단순한 항공기 투하용 500파운드급 폭탄에 날개를 달아 가성비 높은 스탠드오프 정밀 유도 무기로 개조한 것인데요. 스탠드오프 정밀 유도 무기는 적 방공망 효력 범위 밖에서 안전하게 항공기에서 투하 발사되어 표적까지 유도되어 타격하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무기를 가리킵니다. KGB는 투하하는 항공기에 별다른 통합 과정 없이 조종사가 휴대하는 지시통신 장치인 PBU를 통해 지상에서 목표좌표, 경로, 고도, 속도 등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한 뒤에 폭탄을 투하하면 되므로 노후화된 전투기 등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할 수 있어 그 활용성이 간편하고 매우 폭넓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FA-50, KF-16, F-15K, F-4, F-5 등의 전투기에 장착해 투하할 수 있는데요. 폭탄이 투하되면 KGB에 장착된 GPS INS로 위치를 추적하며 비행을 시작하고, 이때 날개 끝에 플랫포런이 상황에 따라 작동하면서 비행체를 떠오르게 하는 힘인 양력을 증가하기도 하고, 양쪽 날개 끝에 달린 플랫포런의 작동을 달리하여 한쪽으로 비행체를 선회하게 함으로써 비행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플랫포런은 보통 항공기 준활기 끝에 달린 플랫과 에일러론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비행체의 날개 길이가 짧아 플랫과 에일러론을 별도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항공기에서 플랩은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처럼 저속 비행할 경우에 실속하지 않도록 양력을 증가하는 역할을 하고, 에일러론은 방향을 선회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현재에는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늘려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중적외선 탐색기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을 추가해 정밀성을 더한 KGB-2도 개발 추진 중입니다. 여덟 번째는 3월 25일 양산 1호기가 출고된 KF-21에 탑재하게 될 공대지 미사일 천룡입니다. 양산되고 있는 KF-21 블록 1은 공대공 전투용으로 2027년까지 20대, 2028년까지 나머지 20대가 납품 완료할 예정인데요. KF-21이 우리 공군에 실전 배치되는 만큼 앞으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의 개발 완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당초 2028년까지로 예정했던 공대지 무장 능력 확보 시기를 2027년 전반기로 1년 6개월을 대폭 앞당긴 바 있는데요. 그만큼 공대지 능력까지 갖춘 KF-21 블록 2의 완성 시한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이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뿐만 아니라 KGB 유도폭탄 등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이거나 개발 중인 공대지 무장들에 대한 통합 시험이 상당한 수준에서 완성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FA-50을 통해서는 이미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분리 시험을 성공한 바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KF-21의 공대지 무장 능력을 추가하는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장거리 공대함 유도탄 개발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24년 10월에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는 사거리 300km, 속도는 마하 2.3의 공대함 유도탄 2 사업을 심의 의결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사업 타당성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공대함 유도탄-2 사업이 타당성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에 따라 관련 예산이 삭제됨으로써 이 사업은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해성-5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개발되어 전력화되고 있는 마당에 적 대공 방어망을 돌파할 가능성과 주변국과의 장거리 교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가 걸림돌이 된 것인데요. 한국국방연구원의 결정에 대해 현재 많은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2023년 KF-21 40대 양산 사항에 대해서도 공대공 미사일 무장 검증 시험 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초도 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는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해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는데요. 일견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조심성이 엿보이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딴지가 되어 전체 사업 진행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대함 유도탄-2 사업이 타당성 없다고 내린 결론 또한 같은 성질의 것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제시한 이유를 선뜻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산 미사일이 장착되었을 때는 KF-21 수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어금니 하나를 빼놓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니 조속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KF-21과 FA-50 등을 통합하기 위한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과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미티어급 이상의 성능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은 총 1조 5,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35년 양산 및 실전 배치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KF-21에 장착할 한국형 공대공 유도탄 개발 사업 시작이 많이 늦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은 공대공뿐만 아니라 지대공, 함대공, 드론 탑재로의 확장까지 고려하여 개발이 추진될 것이며 향후 AI 기술을 기반으로 무인기와도 연동하는 미래 전장용 미사일로의 발전도 기대됩니다.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 개발 사업은 2032년까지 총 사업비 4,239억 원을 투입해 KF-21에 장착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겠다는 것인데요.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보다는 6년 먼저 개발 완료하여 KF-21의 무장으로 장착하겠다는 것입니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천룡이 개발이 2018년부터 시작된 것에 비해 공대공 유도탄 개발 사업 착수는 2025년 이후가 되었으니 KF-21 시험 비행의 진행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이에 정작 장착해야 하는 무장 개발은 많이 늦어지고만 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번에는 공대함 유도탄-2 사업마저 표류하게 되어 그 짐은 더 무거워지게 된 것인데요. 모쪼록 공대공 유도탄 개발의 조기 완료와 공대함 유도탄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 또한 기대합니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천룡은 이미 도입한 타우루스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고 이후 KF-21, FA-50 등의 주무장으로 삼기 위해 개발하게 된 것인데 장거리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인 타우루스는 벙커버스터 기능을 가진 이중지능형 관통탄두로 철근 콘크리트 3m를 관통하고 최대 사거리는 500km, 속도는 마하 0.95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정밀한 타격력으로 북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강력한 공대지 유도 미사일입니다. 천룡은 타우루스와 비교해 성능은 향상하면서도 크기를 줄이고 경량화하여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탄도 중량과 연료 탑재량을 조절하면 경공격기인 FA-50에도 천룡을 장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타우루스 미사일 경우에는 전투기에 장착할 때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이지만 천룡은 사전 주입으로 5년에서 10년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벙커버스터인 천룡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 타우루스보다 작아 적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렵고 사거리는 증가해 600km 이상으로 북쪽 지역을 넘어서는 범위로 크게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F-21의 공대지 무장능력 확보 시기를 당초 2028년 말에서 2027년 전반기로 1년 6개월 앞당기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KF-21 공대공 블록 1을 2026년까지, 공대지 블록 2를 2028년까지로 기한 설정했던 것을 KF-21의 양산과 더불어 수출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개발 일정을 대폭 축소한 것입니다. 그만큼 공대공뿐만 아니라 공대지 무장시험에 있어서도 그동안 많은 진척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의 개발로 향후 공대함 등으로의 개량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전략자산이 현무 계열의 미사일입니다. 자총령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는 각각 동서남북을 수호하는 방위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현무 계열의 전략 미사일 명칭은 이것에서 붙여진 것인데요. 현무 계열의 미사일들은 한미 미사일 지침의 내용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전력화해 왔습니다. 그중 우리나라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 백곰을 개량해 제작한 현무 계열의 첫 번째인 180km 사거리의 현무1은 후속 미사일들이 차곡차곡 전력화함에 따라 2018년에 전량 퇴역했습니다. 현무1을 이은 현무2A, 2B, 2C는 모두 지대지 탄도미사일인데 지하에 설비한 미사일 발사대 사일로에서 발사되면 사거리는 각각 300km, 500km, 800km, 자탄 분산용으로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1톤으로 알려졌지만 각기 제시된 수치는 발표 가능한 상태의 것으로 실제 성능은 각 수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탄두 중량이 저절로 증감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현무2의 원형 공산 오차는 크게 보아 5m 이내로 매우 정확합니다. 원형 공산 오차는 탄도미사일과 폭탄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0발의 탄도미사일이나 폭탄을 발사했을 때 5발 이상의 탄측점을 5의 반경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원형 공산 오차 값은 증가하게 되는데요. 현무2를 이은 현무3 계열 미사일들은 모두 순항 미사일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제한을 받아오던 우리나라는 500kg의 탄도 중량을 넘기지 않으면 미사일 지침에 제약을 받지 않는 순항 미사일 개발에 노력을 투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로써 사거리가 각각 500km, 1000km, 1500km, 3000km에 이르는 현무3A, 3B, 3C, 3D가 개발되었고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해군에도 도입되어 수상함과 잠수함에 탑재해 전력화되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차량용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현무3는 정확성이 뛰어난 순항 미사일의 특성상 현무2에 비해 대규모 양산되어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형 공산 오차는 2, 3m 이내로 타격 지점을 먼저 말하고 명중시킬 수 있을 만큼 정확도는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현무계열 미사일들의 정확한 재원과 성능 등은 극비로 보안이 유지되고 있어 최소 치료의 추종만 가능한 상황인데요. 생존은 스스로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방에 힘쓰지 않는 나라는 언젠가는 반드시 침탈당하기 마련이라는 것은 역사의 철칙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국방력 5위로 평가되기도 하는 것은 다른 독보적인 무기 자산들 뿐만 아니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현무계열의 미사일들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무2와 현무3로 사거리와 정밀성을 강화해온 우리나라는 탄도 중량을 대폭 증가해 벙커버스터 기능까지 확대해 갖춤으로써 파괴력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탄도 중량을 2톤 이상으로 증가한 사거리 800km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는 탄도 중량의 조절에 따라 사거리를 증가할 수 있어 사거리 1000km 이상, 3000km 이하인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현재는 잠대지를 이어 함대지로도 확장 운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이 아닌 대함 탄도미사일은 해상에서 이동하고 있는 표적에 대한 탐색 장치를 개발함에 있어 더욱 정교한 성능이 요구되는데요.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해상의 표적 위치 또한 계속해 변화하고 탄도미사일이 목표를 향해 하강할 때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 적외선 탐지에 장애로 작용하게 되며 적의 전자전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항제밍 능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초모 다연장 로켓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160km의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수출 대상국들의 요구에 따라 해안 방어를 위한 해상 표적 타격용 적외선 유도 대함 탄도미사일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모 한 대에 8발까지 탑재해 동시 타격 능력을 크게 개선한 것인데요. 이와 같이 사거리와 파괴력이 더욱 큰 혐오포위 지대함 탄도미사일의 이용도 개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 혐오5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대한민국 국방의 상징인데요. 무게는 총 36톤, 탄도 중량 8에서 9톤, 사거리 300km 이상으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략의 재원만 알려진 상황입니다. 탄도 중량을 조절하면 사거리 5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의 전환도 가능한데요. 관통력 100m 이상으로 굳이 핵무기와 비교할 필요도 없이 지하벙커 깊은 곳에 숨은 북지휘부 제거에 완벽하게 특화되어 개발된 전략무기입니다. 2025년 말부터 실제 배치되어 전력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5년 공산 오차 4m 이내로 내장된 폭격을 제외한 탄두의 대부분은 강력한 중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력 가속도에 의한 극도화된 운동 에너지로 지하 깊숙이 파고들어가 밀폐된 공간 지대에서 폭발하여 그 충격 효과로 내부는 파괴되고 주저앉아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매장당하게 됩니다. 현재 성능이 강화된 혐오5의 뒤를 잇는 차세대 탄도미사일이 개발 중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28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자폭 드론을 탑재해 발사하는 천무 3.0과 같이 드론 탑재형이나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다탄도 미사일의 개발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